안녕하세요, 양정입니다. 전략상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략상품 첫 번째 시간에는 동양생명을 어떻게 접근해서 판매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품 소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전략상품은 상품이 아니라 KB손해보험의 암특약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품도 아니고 특약이 뭐 전략적인 접근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 제가 전략 상품군으로 정하는 것은요, 이 경우에는 이 상품을 주목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거는 전문가들, 더 이상 보험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뭐 여러 상품을 주위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상품 주목해서 판매할 때 한번 보세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 교육을 듣다가 저와 의견이 같으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품이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한테 얘기할 때 소개하고, 뭐 동일한 특약 또는 동일한 상품을 가입시킬 때는 이 상품을 그냥 가입시켜라, 이 상품을 권해라,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고객에게 이야기해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약간의 뭐 강제성이라면 강제성이고,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면 아는 건데, 어찌됐건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또는 장점을 파악하다 보니 어떤 회사 상품이 그런 부분에서 극단적인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그 상품을 판매해야 고객에게 더 유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략상품으로 정하는 거니까 잘 봐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전략상품은 KB손해보험의 암특약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특약입니다. KB손해보험의 암특약을 전략상품으로 정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 KB손해보험 이렇게 써야 되나요? 이렇게 쓸까요? KB손해보험은 대장 점막 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상한다. 그래서 KB손해보험 암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또는 가입시켜야 한다. 결론은 이겁니다. 조금 더 가보자면 다른 회사들도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곳도 있다, KB만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 정도 아시는 분은 특약 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 이 교육을 만들고 있는 2017년 6월이죠. 6월 현재 보험사와 분쟁 없이 보험금을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특별한 분쟁 없이 받을 수 있는 회사는 KB손해보험 상품만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겁니다. 이 교육을 들으시는 고급자, 그러니까 상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한 회사들도 대장 점막내암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현재 보상의 흐름, 끝으로 이제 KB손해보험의 암특약은 그런 분쟁 없이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전반적인 부분을 초보자분도 알기 쉽게 교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지식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급자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강의를 만드는 제 입장에서는 한 번쯤 보셔도 고객과의 상담에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관을 찾아서 각 회사별로 약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약관은요, 대장암,
대장 점막내암이죠. 점막내암이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류 안 된 점막내암이 분류가 안 된 회사 약관과 대장 점막내암이 소외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된 회사 두 가지 형태의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내용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약관은 KB손해보험 약관입니다. KB손해보험에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 유사암 제외 특별약관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약관에 보면 뭐 청약서상 등등등등 뭐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하면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손해보험은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히 다른 정의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 7차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다. 그 질병은 별표에 나와 있고요. 다만 C코드일지라도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그리고 C73 갑상선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전암, 암이 되기 전 상태죠. 코드로는 D, ABC, D 할 때 D 코드가 될 겁니다. D 코드에 해당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다음 장은 전암 상태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별표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C00부터 쭉 나와 있죠. C00부터 C68까지 나와 있고 대장에 관련되는 건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C15부터 C26까지로 표시가 되어 있죠. D코드는 여기 없습니다. 왜 D코드를 갑자기 A, B, C, D, 델타 D코드를 갑자기 왜 얘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눈부터 쭉 C코드가 있고 여기서부터 D코드가 있죠. D코드를 일반암으로 보상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골수와 관련된 내용과 뭐 적혈구, 백혈구에 관련되는 내용들 그리고 뼈암 뭐 이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죠. D코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C코드로 분류되거나 일부 D코드로 분류된 것만 대장암이 아니죠. C코드로 분류되거나 일부 D코드로 분류된 것에 한해서 지금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꿔서 KB 걸 받고 현대 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걸 보면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자, 현대해상 암진단 특별약관에 보면 암진단비인데 그냥 일반 암일 때는 100%, 소외감일 때는 100%. 여기서 말하는 소외감은 생식기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갑상선과 대장 점막내암을 명기를 했죠. 약관에. 대장 점막내암으로 되는 것들은 안 주겠다. 갑상선암하고 기타 피부암은 KB에서도 안 준다. 일반암에 안 준다. 이렇게 돼 있고 현대에서는 여기에 5%, 10%를 주겠다라고 돼 있죠.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은 유방, 자궁, 전립선, 방광, 뭐 생식기암일 거라고 얘기했고 그 외에 대장 점막내암에 대한 예시가 있죠. 대장 점막내암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은 상피세포층이 있고 점막 고유층이 있고 그 다음 점막 근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는데 결국에 대장 점막내암에 이 예시가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 질병분류 코드가 D, 알파벳 A, B, C, D 코드로 나오는 것들은 보상하지 않겠다.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보상하지 않겠다.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코드가 C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갑상선암 말고 이 특약에서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하면 상피세포층, 여기 상피세포층이죠, 메뉴에 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 또는 점막 근층을 침범하였으나 하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 아, 잘못 알았네요. 1번, 2번도 다 안 준다. 점막 하층을 까지 침범을 해야 준다. 이때가 되면 C코드가 이제 나오겠죠. 알파벳 C코드. 자, 두 회사의 약관을 비교해 봤는데 한 회사는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한 회사는 대장 전막내암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종류들,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 아 머리 아파, 우린 대장 전막내암 보상하지 않겠어 아예, 이런 두 부류의 회사들이 있죠. 자, 이 두 부류의 회사 중에 첫 번째 부류가 중요하겠죠. 아예 두 번째 부류에서 대장 전막내암을 우리는 이렇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은 빼버리고, 그리고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상할 거야,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일반암으로 보상할 거야가 아니라 우린 대장 전막내암을 소외감 또는 유사암 또는 뭐 다른 그 적게 주는 암으로 분류하지 않은 회사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첫 번째 논쟁의 여지가 뭐냐면 논란의 여지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뭐냐면 핵심적인 부분은 대장 전막내암이라는 게요. 대장 전막내암, 대장 전막내암이라는 것이 의료 용어가 아니에요. 의료 용어가 아니다. 의료 용어는요, 대장 전막내암이 아니라 그냥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C코드가 나올 것이고, 대장암 종류 중에 아직 C코드로 전환되지 않은 애들은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사들은 이 코드를 D, 알파벳 C, ABC, D 코드로 보장을 내죠. 그러면 대장 전막내암을 우리는 다른 암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암에 포함시켜 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회사들도 C코드가 나왔을 때는 보상을 하겠지만 D코드가 나오면 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왜? C코드 약관, 보상은 약관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약관 어디에도 D코드가 보상된다는 말은 없죠. 다시 한번 보면 KB손해보험이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암 진단의 정의, 진단 확정에서 C73 보이시고, 요 다음에 내려보면 여기에서 C00부터 쭉 이 안에는 C코드가 없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이니까 대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C15부터 26. 근데 여기 D코드가 없죠. 그리고 D코드가 있는 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는 백혈병, 그 외에 이제 고해감에 해당하는 애들이 D코드로 해당이 되는데도 일반암으로 보상이 된다. 그러면 D코드를 띡 받아와서 대장 전막내암을 받아와서 보험금 주세요. 그러면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 암에서 뭐 빼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약관에 적어도 현대해상처럼 이렇게 대장암에 대해서 따로 보험금 조금 주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회사가 아닐지라도 소송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제가 항상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할 때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주는 건 말장난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장 전막내암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손해사정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엇이 논쟁거리인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뭐 네이버든 블로그든 아니죠,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느 포털이든 보면 대장 전막내암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찾으면 수많은 손해사정사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쭉 뜨게 됩니다. 제가 찾은 몇 개 블로그, 제가 찾은 몇 개 이제 사이트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뭐 이런 스펙을 가진 분들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변호사, 의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분들 있죠. 찾아보면 제목에 대장암 C20이죠. 그리고 대장 상피내암의 차이 D01의 차이. 우리가 약관을 보게 되면 C 코드가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장암은 일반암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봤을 때 C 코드가 안 나오고 D 코드가 나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핵심적인 내용은 약관에서 제가 설명을 보고 했듯이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소액암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약관에서 C코드만 대장암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D코드가 나오면 그냥 상피내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D01이 상피내암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얼마나 분쟁이 많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뭐 이 사이트 광고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장의 뭐 해부학적 내용 뭐 등등 이런 내용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죠. 암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악성암일 경우 암보험금 100% 지급, 그리고 이 악성암은 암보험금이 약정된 금액만큼 온전히 지급되는 암은 C20뿐이다 라고 나오죠. 근데 하지만 대장암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게 일반암, 대장 전막내암을 소액암으로 구분하지 않는 회사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대부분 일어난다고 보셔도 되죠. 약관에 D코드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진단 코드를 보면 D01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본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점을 일반인은 알 수 없으니 손해사정사 또는 법무, 법인, 변호사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 페이지가 그렇고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이 페이지는 손해사정법인, 보험설계사들한테 익숙하죠. 손해사정사들. 여기에서 대장 전막내암 관련해서 보면 대장 전막내암 코드 D01 코드는 상피내암으로 보아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 실제로 맞죠. 그런데 여기에 잘 써놨는데 대장 전막내암은 C 코드냐 D 코드냐 이건 의학적으로 견해에 대립이 있는 문제다.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의사들이 D 코드를 내든 C 코드를 내든 일반암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보험사는 D코드가 나오면 소액암으로 지급을 하거나 또는 소액암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하도 분쟁이 많으니까 아예 대장 전막내암을 떼서 갑상선암이나 피부암처럼 대장 전막내암도 소액암으로 따로 주겠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도 대장 전막내암 전문적인 법의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쓴다는 얘기는 분쟁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보험 칼럼인데 오피니언이라는 회사에 나온 거고 여기 보면은 악성 종양은 질병 코드가 C로 표기되고 100%가 지급되지만 상피내암과 경계성 종양은 10에서 20% 일부만 지급되고 상피내암은 D01부터 09까지다. 아까 좀 전에 봤던 D01 코드였죠. 대장 전막내암이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쭉 내려보면 때문에 대장 전막내암의 보험금 청구 시에는 반드시 암세포의 침범 정도를 확인하고 전막층까지의 침범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다면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약관에 D01이라는 코드가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보상하지 않겠다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분쟁이 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M사 그리고 과거에 가입한 보험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온라인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교육을 하거나 강의를 외부 교육을 할 때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우리 회사는 지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회사 말 믿지 마라. 결국 암 진단서에 질병 분류 코드가 C 코드면 대장암이 일반암으로 나올 것이고 D 코드라면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으로 취급을 받아서 조금밖에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KB손해보험은 대장 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암진단금은 KB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전제를 놓고 결론을 놓고 지금까지 쭉 끌어왔죠. 자, 그리고 이번 순서에는 손해사정사들, 변호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것들을 보고 있는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요. KB손해보험은 왜 대장 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보상을 하는가? 근거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는 KB손해보험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년 전에 뭐 갑상선암을 떠올리며 영업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소외감으로 구분될지 몰랐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발병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줄 몰랐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고요. 대장암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암이다. 여기 보시면 암 통계 역사상 최초 위암을 누르고 대장암이 남자 1위로 올라갈 걸로 추정이 된다. 돼 있죠. 대장 전망내암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 보면 대장암이 남성암 65세 이상 여성암 1위가 뭐 대장 전망내암 뭐 부분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일 거고요. 다음 자료 보면 국내 남성암 발병률 1위, 전 세계에서 대장암 증가 추이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2030년엔 현재보다 2배로 대장 전망내암이 발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암처럼 일반암에서 다 빼는 상황이 발생할 거다. 물론 현재도 대장 전망내암은 D코드가 나오면 분쟁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자, 네 번째 자료 한번 보시면, 자, 이건 KB손해보험 내부 자료인데요. 보시면 진단서 상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단서 상에 제자리암 D01로 표기되어 청구된 사건의 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D01은 제자리암, 대장 상피내암종, 대장 전망내암이 맞죠. 그렇죠. 근데 아래쪽에 쭉 보면 조직 병리 검사 결과지상 전망내의 암종인지 여부에 의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데, 전망내에 암종이 있다고 하고 소화기관에 제자리 암종 보이시죠? D01은 제자리 암종과 전망내 암종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코드다. 그런데 전망내에 있다는 것이 대장 전망내암이죠. 대장 전망내에 있다는 것이 아래쪽에 조직검사, 병리검사 결과지, 장절제수로 조직검사 결과지 등으로 전망내에 암이 있다고 판단되면 D코드를 할지라도 보상해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기 내용으로 의학적 전망내 암종 확진 확인 후 별도의 진단서 수정 및 주치의 소견서 없이 일반암으로 인정함. 우리가 암진단비를 청구할 때 암진단서와 조직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죠. 그 조직검사 결과지, 진단서에 D01 이렇게 나와 있어도 조직검사 결과지상 전망내에 암이 있다, 전망내암이라고 판단되면 지급하겠다, 일반암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D01, D011, D012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내부 문서가 이렇게 확정돼서 공개되기는 쉽지 않죠. 이게 공개되는 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손에는 들어왔습니다. 의료심사 후 전망내 암종으로 확진된 건의 진단서상에 D01
로만 표기되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해부학적 부위에 맞게 4단계 분류까지 확인하여 입력할 것. 이런 내부 지침이죠. 자, 4-1번. 이건 실제 보상 나간 사례인데 주 상병명에 D0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질병분류표에도 D01.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D01인데 2017년 1월 4일 직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대장 내시경을 통한 올가미를 이용하여 용종 절제술로 절제하였음. 조직검사 결과 점막에 국한된 암으로 확인되었다. 점막에 국한된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들은 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공유를 할 테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자료는 이게 지금 너무 흐리게 나왔는데 KB 전산화면입니다. KB 전산화면. 이거 뭐 사진으로 찍은 모양이에요. 일산 백병원에서 진단받은 분이고요. 보니까 여기 분류 코드가 뭐 직장의 제자리 암종인데 일반암으로 지급됐다. 요 사항을 지금 한 건데 이 사람은 아쉽게 진단금이 500만 원만 가입돼 있었네요. 그러니까 직장의 제자리 암종인데 D01 코드였고 그런데 2017년 2월 24일에 종결되었다. 5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미루어 보면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들 대장 점막내암이라는 것들을 소액암으로 빼지 않고 우리는 일반암에서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일반암에서 대장 점막내암을 언급하지 않은 또는 암 진단비에서 대장 점막내암을 언급하지 않은 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C코드로 적용돼야 될 것 진단금을 D코드로 적용이 됨에 따라서 소액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분쟁 사례가 빈번하다. 그런데 KB는 그러지 않느냐. KB손해보험은 내부 지침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장 점막내암도 지급하는 것으로 대장 점막 내에만 암이 위치하고 있다면 지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자료들이 결정이 됐고 이것들이 확증된 자료이므로 진단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암 진단금은 앞으로 KB손해보험을 파는 게 좋겠습니다.